반갑습니다. 원래는 라이브 진행할 예정이었는데요. 저희 딸이 며칠 전 코로나 확진이 되면서 스튜디오에 저희가 라이브 촬영을 할 수가 없게 돼서 이렇게 녹화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점 먼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어도비의 3D 제품 라인인 서브스턴스와 CAD의 만남이란 주제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겠는데요. 서브스턴스를 이미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겠고요. 또 처음 접하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이야기의 시작은 요즘 누구나 다 관심 있는 메타버스의 이야기로 시작하겠습니다. 각 기업마다 그리고 메타버스 생태계 안에서의 각 역할에 따라 조금씩 해석과 정의가 다릅니다만 저희 어도비의 관점에서는 메타버스란 새로운 인터넷의 세대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인터넷 환경은 가상 공간에서 사용자들이 실시간으로 같이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구조인데요. 현재로는 로블록스나 제페토 같은 온라인 게임을 메타버스의 이제 초기 형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정한 메타버스라고 보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이 이제 충족되어야 할 텐데요. 몰입감 있는 체험이 먼저 제공돼야 되겠고요. 다른 공간에서도 유저 간의 동시 체험이 또 가능해야 하겠고요. 또 실제적인 경제 활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비로소 메타버스라고 얘기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사용됐던 단어 중에 몰입감이라든지 또 상호적인 체험이라든지 아니면 동시 체험이라든지 이런 단어들이 제가 생각하기엔 디자이너분들에게 굉장히 친숙한 단어들이라고 생각됩니다. 현재 메타버스를 이루고 있는 구조와 그 구조를 이루고 있는 대표적인 기업들입니다. 물론 이 외에도 많은 기업들이 있습니다만 이 장표는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되도록 간단하게 표기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상단에 있는 체험 단계에서는 유저들과 이제 상호 관계를 이루는 단계가 되겠고요. 현재는 로블록스나 포트나이트 메타 정도가 선두를 하고 있고요. 앞으로 AR, VR이 부각되면서 이커머스나 새로운 형태의 게임 시장으로 또 전환되어 갈 것입니다. 저희 어도비가 위치한 컨텐츠 크리에이션 단계에서는 현재 정말 놀라울 정도로 3D 툴에 대한 관심과 또 사용자가 늘어나고 있고요. 이와 동일하게 3D 컨텐츠에 대한 수요가 대폭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드웨어적인 부분에서도 VR이나 AR 기기들이 이제는 충분히 기술적으로 완성도가 높아져서 물론 우리가 기대하는 100%는 아니지만 그래도 다양한 디바이스에서 새로운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메타버스는 앞으로 AR, VR로 더욱더 이제 확대될 전망이고요. 그래야만 2D 모니터보다는 더욱더 몰입감을 줄 수 있을 것이고요. 그런 가상의 세계를 궁극적으로는 모두 바라고 원하기 때문에 하드웨어든 3D 엔진이든 인프라든 모두 같은 방향으로 진화되어 갈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컨텐츠를 제작하는 크리에이터들, 즉 디자이너들은 VR, AR 기반의 컨텐츠를 제작해야 되고요. 결과적으로 메타버스에 진입하기 위한 크리에이터들의 준비는 자신의 분야에서 얼마만큼 AR, VR의 기초가 되는 3D 작업에 얼마나 진입하고 있는지 그 결과에 따라서 성공과 실패가 나눠진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있는데요. 메타버스로 확장의 연골고리이자 핵심적인 이 3D에 관한 그 3D에 대한 견해가 서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게임이나 영상 산업이 다루고 있는 3D와 디자인 산업에서 얘기하고 있는 3D는 같은 의미이겠지만 서로 다른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서로 3D에 대한 접근 방식이 다르고요. 사용하는 솔루션도 굉장히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각자의 길을 이제 걷고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각 산업이 어떻게 어도비 서브스턴스를 도입했는지 그 흐름을 보시면 이 상황이 어떻게 진화되고 있는지를 쉽게 이해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서브스턴스의 사용은 먼저 게임과 영상에서부터 시작했고요. 지금은 이 산업들에서는 산업 표준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겨울왕국 같은 3D 애니메이션의 거의 모든 작품들에서 서브스턴스가 사용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애니메이션뿐만 아니라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영화나 영상의 CG에서도 거의 모두 서브스턴스가 사용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CG 업체들이나 아니면 게임 개발자들은 오래전부터 이미 상당히 복잡하고 어려운 3D 작업 환경을 이미 사용하고 있었고요. 또 익숙하기 때문에 सब스턴스 도입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빠르게 확산되었습니다. 현재 사용률만 본다면 게임 산업에서는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렇게 리얼리스틱한 고퀄리티의 게임부터 슈퍼셀의 클래시 오브 클랜 같은 모바일 게임에서도 सब스턴스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요. 지금 보시는 이 이미지는 게임 영상에서 저희가 발췌한 이미지인데요. 항공기 디자인의 결과물이라 해도 손색이 없지 않나요? 이런 게임이나 CG에서 만들어진 결과물들이 산업 디자이너들의 눈에 띄기 시작했고요. 더욱이 실시간 작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더욱더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런 씬을 만들기 위해서는 때로는 의상도 또 착용하고 있는 제품들도 3D 기술을 이용해서 CG로 이제 제작해야 되는, 그렇게 처리해야 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동일한 방법으로 패션 산업에서도 도입해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सब스턴스가 영상이나 게임 개발 같은 3D에 이미 익숙한 전문 인력들만 사용할 수 있다는 그런 인식이 있었는데요. 그게 또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제품이 발전되어 가면서 진입 장벽도 굉장히 낮아지고 다루기 쉬워지면서 디자인 산업에서도 그 효율성을 보고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패션 산업과 밀접한 관계인 원단 산업에서도 이제 소재를 가상으로 재현하고 표현하고 또 그 많은 샘플들을 디지털 라이브러리로 제작하기 위해서 이제 사용하고 있는데요. 현재 국내에서는 패션과 또 이 원단 산업에서는 그 트렌드가 시작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건축이나 인테리어에서도 워낙 다양한 소재들을 사용하고 있고요. 디지털로 또 시각화해야 하는 필요성이 있다 보니까 सब스턴스를 많이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자동차 산업에서도 역시 다양한 소재를 디자인 과정에서 컨셉이나 디자인을 테스트해보거나 VR, AR 등의 환경에서 어떻게 시각화해야 하는 현실적인 챌린지들이 있다 보니 자연스럽게 सब스턴스에 눈을 돌리게 되었고요. 제품 디자인 공정에서도 마찬가지로 실제 같은 소재들을 반복적으로 테스트하고 다양한 바리에이션에 대한 결과물도 또 제작해야 되기 때문에 सब스턴스 도입해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제품 디자인이야말로 정확한 컬러값, 소재의 질감, 조명값들이 필요하다 보니까 सब스턴스의 눈을 이렇게 돌리게 되었습니다. 저희 어도비가 만든 신조어가 있는데요. 버추얼 포토그래피라는 가상사진이라는 용어입니다. 합성사진과는 좀 다른 의미로 3D의 가상 공간에 가상 오브젝트들을 배치해서 렌더하고 실제 존재하지 않는 제품을 디자인하고 또 시각화해서 또 여러 바리에이션을 제작해보고 또 그걸 사진으로 그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건데요. 이미지에 보시는 바와 같이 화장품 브랜딩이나 패키지 디자인에서 비용 절감이나 그 유연성 때문에 도입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기업에서도 디자인이나 아니면 마케팅에서도 3D를 도입하게 되었고요. 보시는 것처럼 광고에서도 디자인 데이터를 그대로 반영해서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요. 3D를 도입하면서 가상 공간과 아까 말씀드린 가상 오브젝트들의 자유로움 덕분에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짧은 제작 기간 안에 여러 바리에이션들을 제작하고 그 결과물들을 또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듯이 서로 이제 각자의 길을 걷고 있던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산업과 디자인 산업의 기술적인 경계선이 정말로 이제 허물어지면서요. 서로의 기술들을 혼용해서 사용하는 방식이 현재 이제 트렌드를 이루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도비 सब스턴스와 연동되는 이제 대표적인 3D 솔루션인데요. 대표적으로 게임과 영상에 관련된 뭐 맥스 마야도 보이시지만 라이노, 카티아, 클로아 같은 이런 CAD 시뮬레이션에도 다양하게 접목되어 사용이 되는데요. 이제는 그 전문성을 유지하되 필요한 기술들을 연동해서 사용하는 그런 융합의 시대가 되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렇게 서로의 기술들이 융합된 계기와 시점은 사실상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의
들어오면서 도입되면서 같이 시작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CAD와 시뮬레이션 그리고 सब선스 3D의 기술 융합의 성공적인 사례는 아마 이제 클로와의 협업이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클로는 한국이 개발한 세계적인 의상 시뮬레이션 툴입니다. 그 데이터를 제조에 바로 연결해서 사용하는 그런 구조인데요. 클로에서 디자인한 의상에 सब선스로 제작된 원단을 적용해서 의상 디자인은 클로에서, 원단 표현과 스테이징 연출은 सब스턴스에서 작업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현재 해외 브랜드들은 이 방식을 이미 도입해서 사용하고 있고요. 국내도 이제 그 트렌드가 시작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सब스턴스를 도입해서 사용하고 있는 또 저희가 허락을 받아서 공식적으로 소개가 가능한 기업의 리스트인데요. 다양한 산업군에서 सब스턴스를 사용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 중공업, 전자, 가전, 가구, 패션 등 이렇게 다양한 산업군에서 기업들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이 기업들은 디자인 과정에서부터 마케팅까지 굉장히 폭넓게 도입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러면 이 기업들이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몇몇 기업들의 사례를 보여드리면서 특히 이제 얼마 전에 공개된 코카콜라의 새로운 브랜드 개발과 론칭에서 도입된 सब스턴스의 사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 과정에서 가상 사진, 가상 스튜디오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 영상이 되겠습니다. What made Coca-Cola the real thing and the global icon that is today was not only the product, but everything that was created around the product, which was definitely like a design-driven company. And I think if you fast forward to today, somehow nothing has changed because our approach to design is really the same, trying to craft that ecosystem to making sure that we are being relevant, attractive, and useful to people's lives. With the Topo Chico hard seltzer brand was our first venture into a new category. Because of that, I think it allowed us to have more freedom and a license to experiment more, to try different things and new ways of working. We originally were handed a brief. It was a simple brief that says, ready-to-drink alcoholic beverage is an attractive opportunity for the Coca-Cola company and it aligns with our mission to refresh the world. Just like other major companies during the pandemic, we were not able to have any in-person meeting. And the greatest challenge was not being able to see them in prototype in person. Eventually, we realized that we had this two-stager. To us, Stager is a virtual studio. We were able to bypass all of the photography and physical mock-up in the initial phase. The fast pace of addressing needs in a timely manner, I think that's the biggest effort that we have as a company. The ways of using 3D tools to visualize the product in a fast way, I think that was definitely like a big element of success in this process. A key component to this would be the Adobe Stock, which has a huge library of 3D models that we could take advantage of. At the same time, we were able to utilize the Adobe Sensei Smart Search to upload an example of what we're looking for, and in return, it produces imagery that fits our need. With Stager, we were able to create photorealistic imagery in a matter of hours. The quality of the renders is on par with what we would get from a traditional photo shoot or product photography. What that means is that we could easily save up to a few $100,000s. Our brand leaders were pleasantly surprised that we were able to turn out at least a dozen different concepts within a matter of a few days. But behind the scenes, we knew that it was mostly because we had all these tools at our disposal and they all worked seamlessly with each other. Learning my craft as a designer, it was through Adobe products, right, since the beginning. The possibility of sending files, knowing that on the other side there will be another Adobe user, this to me is amazing. It's really a true global platform. I do believe that 3D is going to be a mainstream design discipline. There will be less segregation. Applications like Stager comes in and removes and lowers that barrier of entry drastically. It truly empowers every designer.
코카콜라가 브랜드 디자인에서 3D 영역의 굉장히 효율적인 측면과 가상 스튜디오의 유연성을 보여줬다면요. 아마존의 케이스는 이제 다가올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해 줍니다. AR, VR이 되겠죠. 앞으로의 디테일의 기업들은 이미 AR, VR로 방향을 이제 설정하고 또 변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영상이 되겠습니다. Picturing your new space can be a challenge. AR View in the Amazon app lets you see how different items will look before you buy them, so you can see what works. You can view items you've placed from any angle. And make sure they match your style and decor. And when you finally have things the way you want them, you can start planning for whatever comes next. 다시 처음에 시작한 메타버스 얘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새로운 메타버스 세상이 이제 서서히 이제 열리고 있는데요. 이미 CAD를 다루고 있는 디자이너분들은 누구보다도 가깝게 그리고 쉽게 3D 영역을 다룰 수 있는 유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기술이 융합되고 있는 만큼 확장성을 갖고 이제 시야를 조금 더 넓혀 한 걸음만 더 나간다면 분명 메타버스에서 중요한 위치를 확보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상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도비가 바라보는 메타버스의 시선과 비전을 확인하실 수 있는 영상이 되겠습니다. 이 영상의 제목은 여러분 메타버스에 준비되셨나요?입니다. 감사합니다. What makes a great metaverse experience? Well, first of all, you're surrounded with 3D, interactive, and personalized experiences. This is a space where I can get together with other people, I can make decisions, I can play games, I can be entertained. Some of the excitement around the metaverse is that it will be more engaging, more true to real life. I think it's a really interesting time, and a number of enabling technologies are coming online. The hardware is ready. Devices are more ready than ever, and VR devices are here. It's clear that they're all going to collide into a new form of digital experience. There's no limits from an imagination perspective, and such an environment can be really conducive not only for fun, but also for work. One thing that's been true about every new medium is that it succeeds or fails based on the nature of the content that fills it. If you think about Adobe's history over the years of helping customers adopt new mediums, here we are again in this moment where immersive experiences are on the rise, and 3D is going to play a key part in it. Our fundamental value proposition is liberating people's creative imaginations. As the canvases evolve, we'll evolve with it. It's been really interesting over the past few years to see some customers really lean in and adopt 3D production creation more quickly than others. There's just a real unlock here in being able to produce this sort of stuff faster and cheaper and inject new forms of creativity into what these sorts of marketing experiences might be. On the design side of things, embracing 3D and interactive methodologies leads to faster and better design because you can iterate more quickly. Not only is it beneficial now, but it also makes us metaverse ready. As we're rendering all these products for marketing purposes, we're also building our own inventory of 3D products and experiences ready to deploy into any form of immersive experience that might become popular. So what you're seeing are actually some of these more innovative brands start thinking about, how do I deliver a physical good as well as a digital good? How do they potentially interact with each other? How can you use them in different situations? I think brands are most excited about being able to reach a far wider net of their consumer base. We are no longer constrained by physical spaces. We can see it from branding activations to interactive live events to educational and industrial applications as well. It's available on every type of device today that you could possibly imagine.
where Adobe's been helping brands for years is around, once you've created this content, how do I deliver it? And then once you've delivered it, how do I understand that I actually deliver the experience that you as the customer want? Whether it's the 3D creation, whether it's the personalization of the experience, the measurement and the optimization of it, Adobe is intimately involved with all the parts of the stack for the next generation of immersive experiences. We're in this with you, and we're going to all figure this out together.